자, 오늘 숙제가 좀 미흡한 게 맞는데 일단 풀이하면서 오늘 파트가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입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좀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일단은 2차 공식 풀이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또 활용 문제도 쌤이 숙제로 던져놨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같이 쭉 봅시다. 오늘 2차 공식 풀이 쭉 한 다음에 이 T타임에서 경우의 수 정리를 좀 해놓죠. 일단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38페이지부터 다시 38페이지에는 이 정수개수 파악하는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요.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다시 풀어보는데 좀 안 되는 거 질문 좀 해보실까요? 보도로 얘기해 주시죠. 재차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풀이한 문제 말고 나머지 것들. 39페이지는 없어요. 수아가 243번이었지. 그 전에 없습니까? 243으로 한 번 더 연습할까요? 243 볼게요. 243. 자, 243 보시면 자, 위의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 밑에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이제 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좀 꼼꼼하게 봅시다. 요거 상수함을 인수분해 해놓고 이렇게 요거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자 만들어보죠. 그러네요. 2에 n-인데 그러네. 11로 안 되네요. 11 마이너스 2n을 만들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확인해보면 봐봐.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더하기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 되니까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소리 되겠어? 그래서 인수가 됩니다. 되니까 요대로 쓰면 돼. 자, x-n과 중괄호 쓸게요. x 마이너스를 굳이 전개하지 않는 게 여기서는 보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작은 수가 얘니까 얘 크다니까 답을 써보면 위에 거는 3과 7 사이다. 요거는 뭐 쉽게 나오고 밑에 거는 크다 쪽이니까 바깥으로 가겠죠. 그럼 작은 숫자가 n-2니까 이건 크고 작은 게 명확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n-1 작은 거니까 x가 n-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알겠죠? n과 n-2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의 문제가 되겠다. 자, 그때 정수가 4개가 되는 자연수 n을 다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뭐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문제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하면 되는데 홀짝 다 나중에 해볼 거예요. 자, 3부터 7까지 잡아놓고 3, 7 잡아놓고 얘가 뭐 4도 있고 색칠되어 있습니다. 색칠되어 있고 색칠되어 있습니다. 둘 다 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거기다 되는 부분도 답이 되겠죠. 4, 5, 6 이렇게 총 5개의 정수가 있네요. 그죠? 그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4개가 되려면 자, n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수의 힌트까지 좀 감안해서 푸는 게 확실히 쉬울 겁니다. 범위를 뽑는 것보다. 알겠죠? 문제 주어진 상황을 풀게요. 좀 복잡하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얘를 기준 잡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게 간격이 딱 2칸 차이 나는 걸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멀리 가는 게 아니죠. n을 아무 때나 받고 n-1을 아무 때나 박는 게 아니라 n을 잡아버리면 2칸 옆이 이제 n-2인 거야. 그쵸? 요 관계가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봐봐. 5개가 되려면 어쨌든 봐봐요. n을 작은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n이 만약에 여기 이런 데 있어버리면 개수가 5개니까 안 될 것이고. 그죠? 이해되겠어요? n이 자연수인 걸 감안해서 풀게 알겠죠? 그러면 n이 만약에 3이 돼버리면 5개죠. 여기 되겠습니까? 3은 안 되고 4는 돼야 안 돼. 이렇게 n이 4인 경우 되겠죠? n은 4부터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는 안 돼. 왜냐면 5 되겠다. 5가 돼버리면 봐봐. 5가 돼버리면 n-2가 하나 둘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이 5가 돼도 봐봐. 여기서 3개 여기서 1개 총 4개가 되네요. 이해겠습니까? n이 5인 거 됩니다. 봐봐. 봐봐. 3 이하면 3 이상과 3 이하가 만나는 공통되는 건 3이라는 게 하나 있죠. 둘 다. 그럼 3 하나. 그 다음에 5 이상이 돼버리면 5, 6, 7, 3개. 총 4개. 알겠죠? 되네요. 그래서 n이 5인 것도 되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이 6인 건요? 여기부터 가면 이쪽에 2개. n이 6이면 n-2가 여기잖아. 여기부터 가면 또 2개.
되네요. 이해되겠습니까? 7도 될 필인데? 되지 않을까? 7이 되면 7을 하면 여기서 1개 5 이하 3개 7도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문제 맞다. 7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이 돼버리면 8이 여기는 빵개 그치? 8이 돼버리면 n이 8 돼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n-6이니까 요거 4개 하나 둘 셋 넷 됩니다. 8도 되네요. 9는 또 안 되겠죠. 9가 돼버리면 7 이하니까 5개 되겠죠. 정답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찍어주는 게 더 낫겠다. 범위를 잡는 것보다 정확히 자연수를 찍어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소야 245분도 해봤어? 이건 어려 보이는데. 네. 이것도 해볼게요. 알겠죠? 이 정도면 아무래도 유형 후반부가 좀 나이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이 유형이 워낙 중요하고 기본 형태도 이 정도 레벨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되고 알겠죠? 여기 후반부에 있는 좀 나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가볼게요. 자, 얘도 쌤이 인수분해는 해놓고 풀겠습니다. 요거는 인수분해가 뭐 얘보다도 쉬울 것 같으니까 위에 거는 바로 보이는데 3a 제곱에 a 제곱에 마이너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제 했다 칩시다. a 제곱과 x 더하기 3이네.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알겠죠? 밑에 거 같은 경우도 뭐 9랑 a로 하고 9에 마이너스니까 알겠죠?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범위. 자, 지금 얘를 만족하는 연립분식해서 정수가 존재하면 안 돼.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a는 2보다 크대요. 이미 쌤이 그 위에 걸 보자마자 이미 난 무슨 생각부터 했냐면 a 제곱은 양수인 건 확실한데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큰 게 확실하겠구나가 판단됐을 것이고 알겠죠? 두 번째로 밑에 거 봤을 때도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이미 얘가 잡아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드는 의문은요. a가 마이너스 a죠. 상관없겠구나. 요거면 이제 풀이는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케이스 분류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얘를 줬기 때문에.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3과 또 관계 때문에. 알겠죠? 일단 가볼게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답을 적을 수 있는데 a 제곱은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과 a 제곱이 확실합니다. 요건 뭐 케이스 분류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a와 9기 때문에 a의 범위 잡아놨으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9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는 폼이 뭐 한 가지 케이스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a의 범위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진행해 보시죠. 여기에서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리고 실수 a의 최대값인 걸 보니 아마 a의 범위에는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 나올 필입니다. 알겠죠? 요 말도 이해되겠죠? 그죠? 등호가 있는 결과가 나와야 답이 나오겠죠. 진행해 볼게요. 자, x축이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3과 a 제곱 사이 마이너스 3과 a 제곱 사이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죠? 정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a 제곱이 2 이상이면 얘가 4보다 클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안에 정수가 생각도 많아요.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적을게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까지 100%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죠? 왜냐면 2보다 큰 건 확실하니까 그럼 얘가 4보다 클 거란 말이야. 이만큼은 들어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가보죠. 요거를 딱 구웠을 때 이제 정수가 없어야 돼. 알겠죠? 그럼 얘가 지금 9보다 크다니까 9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 어려워요. 잘 보세요. 정확한 답을 구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보다 크다인데 일단은 a 제곱이 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이래서 어쨌든 근데 얘가 봐봐 4보다 큰 건 맞지만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요. a 제곱이 이로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알겠죠? 상관없는데 여기에 10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9를 넘어가는 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죠? 근데 10을 넘어가는 건 돼 안 돼? 안 되죠. 정수가 나와버리니까. 이해되겠어요? a 제곱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a 제곱이 9를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10을 넘어가면 안 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수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뭘 확인할 거라면 여기에서도 정수는 없어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정수는 없어야 돼. 얘는 또는이니까 양쪽을 내가 두 번을 풀긴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양수 쪽을 먼저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9보다 크다가 a 제곱이 있는데 9를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9보다 크다 적어놓고 a 제곱이 움직여서 얘가 뭔가 만들어지긴 할 건데 이 a 제곱이 9를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9가 포함 안 될 거니까
10을 넘어가면 안 돼 일단. 왜? 얘가 10을 넘어가는 순간 이 a제곱이 2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10이라는 정수를 포함하게 돼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됐습니까?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a제곱이 일단 10보다 작아야 돼. 이해했어요? 오케이? 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10이 딱 되는 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요 케이스에서 여기 안에 공통된 범위의 정수가 있어 없어? 태연이 있어 없어? 없죠. 빵꾸가 더 뚫려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는 얘입니다. 이랬어요? 엔드 이제 왼쪽 차로 아마 얘가 답일 것 같은데 왼쪽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해서도 정수 나오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a는 봐봐. 마이너스 a는 잘 보세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죠? 3보다 오른쪽까지는 괜찮아. 이해돼?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안 돼. 이해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또한 됩니다. 같은 이유로 알겠죠? 여기 정수가 없습니다. 늘이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곱해버리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서 어차피 문제에서 2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쪽은 정수가 나올 일이 없네요. 어차피 얘가 2보다 크다니까. 알겠죠?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제곱이 10 이하인 상태에서 요것도 선생님이 우리가 요즘 2차 분수식 풀고 있으니까 이 답을 정확히 제가 구해볼게요. 이것 또한 2차 분수식이야. 정석대로 푼다면 넘겨서 인수분해해야지. 정석대로 푼다면. 그죠?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루트 10과 a 플러스 루트 10이 나오기 때문에 이 2차 분수식을 풀면 답은 a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문제에서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랑 이제 공통된 부분을 답을 적으면 답은 2보다 크고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최대값은 루트 10이 될 것이고 제곱을 하였으니까 답은 10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수 개수, 정수 존재, 정수 몇 개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꼭 기출될 거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시작하면 그 테스트마다 모든 테스트에 한 문제씩 선생님이 소개를 할 테니까 잘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2차 분수식 활용 쪽으로 가볼게요. 2차 분수식 활용은 뭐 새롭게 나오는 활용은 없어서 그냥 풀어와라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푼 거 보니까 249번 체크 한번 해보죠. 자, 2차 분수식의 풀이는 선생님이 식 만드는 단계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아까임에 이제 풀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조금 내야 되니까 아마 식이 잘 안 나와서 못 푼 게 아닐까 싶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본 그 243번인가요? 249구나. 249 보시면 요 문제 우리 2차 방정식의 활용에도 만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문제 보시면 자, 직사각형 있어요. 직사각형 있는데 가로가 20이고요. 세로가 15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그 일정한 그 폭이 일정한 도로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딱 잡았다. 그런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그죠? 땅이 넓이가 150 이상 되기 위한 도로의 폭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도로를 가운데로 얘처럼 박아놔 버리면 이 양쪽 넓이 구할 때 4개나 구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도로를 끝으로 미세요. 어차피 상관없잖아. 도로의 영역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4개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 있겠죠. 넓이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문제는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 알겠지? 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폭이 지금 x인 거잖아. 여기 폭이 x고. 정사각형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 넓이가 150 이상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로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의 가로 길이는 얼마겠어? 20-x고요. 그죠? 세로의 길이는요? 15-x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넓이를 구하면 20-x 곱하기 15-x가 150 이상인 x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는 건 뭐 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x-20과 x-15로 바꿔서 푸는 게 낫겠죠.
오케이? 전개하고 넘겨서 인수분해. 그럼 x범위 나오겠죠? 그걸로 처리하면 답이 나오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51번도 253번요. 자, 253 가볼게요. 오, 이 삼각형 얘기도 잘 나옵니다. 자, 요거 혹시 요 둔각 얘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요, 노트에 팁 하나 씁시다. 자, 노트에다 필기할 가치가 있는 유형이에요. 여기서 종종 나오니까.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삼각형 관련된 활용 문제는요, 여러분들 요거 해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체크해야 돼. 자, 세 변이 A, B, C, 세 변의 길이가 A, B, C 삼각형이 있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길이는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는지 알아요? 삼각형이 되려면 주변 합. 그렇지. 두 변 합이 제일 긴 변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요 조건을 꼭 체크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이 되려면 봐봐. 제일 긴 변을 내가 밑변으로 깔았어. 그럼 삼각형이 되려면 꺾여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둘이 합이 얘보다 커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꺾어서 가는 도로가 나올 거 아니야. 얘 둘이 합 짜여버리면 이 둘을 연결했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변조차도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저게 이제 기본적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니까 삼각형 관련된 범위 뽑을 때 이거는 기본으로 해줘야 돼. 알겠죠? 거기에 이제 얘가 요구하는 이제 뭐 둔각 삼각형이나 예각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로 푸는 게 나아요. 여러분 둔각과 예각의 차이가 뭐죠? 둔각이 뭐고 예각이 뭐야?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직각이 존재해. 직각. 그죠? 자, 직각의 성질은 뭔지 알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한 변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냥 더하기 나머지 변 제곱 이렇게만 쓸게요. 나머지 변 제곱. 쉽게 말하면 피타고라스 만족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직각이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둔각과 예각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직각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봐. 너네 생각해보면 돼요. 직각이 있어 이렇게. 이게 왜냐면 자주 질문되는 예를 들면 뭐 2차 방정식, 그래보식 이런 거 사실은 좀 몸에 익혀지면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신경 안 써도 푸는데 알겠죠? 저런 것들은 너무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가끔씩 튀어나오니까 까먹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면 좋아요. 자, 직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곱의 합이 C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거 생각해봐. 둔각이 되면 얘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 각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B의 길이는 고정시킬게요. 오케이? C는 변화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AB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B는 고정이야. 삼각형을 이렇게 둔각을 만들면 C의 길이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죠. 이거 확인되잖아. 본인이 확인하면 돼. 잠깐만, 둔각이면 잠시만 있어봐. 이렇게, 빗변이 커지겠네. 그러니까 둔각 같은 경우는 빗변, 즉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이야 보다 크면 둔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반대가 예각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긴 변의 제곱이 작아버리면 얘가 얘를 이렇게 줄이면 C가 봐봐. 이렇게 만들면 C가 작아지잖아. A, B는 그대로인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빗변이 커지는 게 둔각, 작아지는 예각인 거죠. 이걸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직각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보여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기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암기하면 돼? 저게 둔각이랑 예각은 그 피타고라스에서 빗변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작고 크다는 잡아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딱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문제 볼게요. 253번입니다. 자, 2x-1과 x,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죠?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그게 이 해랑 같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얘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이거 구할 때 선생님 좀 꼼꼼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제일 긴 변이 누구예요? 제일 긴 변이 누구야? 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결정 조건부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일 긴 변이 누구야? 2x 플러스. 확실합니까? x 범위 따로 안 나와 있는데.
x가 큰지 2x 플러스 1이 큰지 어떻게 합니까? x가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 응. 이거 원래 제가 풀려면 케이스 분류 두 개로 해야죠. 특이한 경우가 쌤 x가 2x 플러스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넘기면 x가 말이 안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말이 아예 안 되네. 난 뭐가 더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네요. 두 번째. 김규환은 2x 플러스 1안 돼. 선생님 암산 속에 난 얘가 1번 작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필요하다 알겠죠? 확실하진 않으니까 알겠죠?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길인데 뭐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알겠습니까? 얘가 제일 크네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결정 조건부터 첫 번째. 알겠죠? 제일 긴 변은 둘의 합보다 3x-1보다 작아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넘기면 x는 일단 2보다 커야 돼요. 요거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가 뭐랬어? 둔각이니까. 그러면 제일 긴 변이 요 놈이잖아. 2x 플러스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는 커야 돼 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잡아놔야 됩니다. 이게 답이 여러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들이 꼼꼼하게 문제 만든 다음에 영향을 주게 만들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크다. 4x제곱은 얘니까 5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되겠습니다. 1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1로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가 여기 작다가 됩니다. 답에 영향을 주게 만들었네. 마이너스 8 너무 작다. 여기서 나온 답은 0과 8 사이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얘가 정답인 거죠. 뭐 중요하네. 알겠죠? 답은 얘다. 그 문제에서는 봐봐. 얘랑 같은 답이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얘의 해가 얘였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사실 디테일을 잡으면 여러분 a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뭔? 음수라는 거죠. 요거 보여야 돼. 근데 이 문제에 크게 영향 안 줍니다. 근데 보여야 돼.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수아야 왜 A는 음수일까? 모르겠어요. 범준아 왜 음수일까? 사이. 그렇지. 말을 좀 문장으로 하라고. 뭔 사이값이야. 말로 문장을 하라고. 다그만 던지지 말고 다시 기회를 줄게요. 맞아 맞는데 설명해 봐. 생기면 그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큰 거면 사이로.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원래는 뭐 얘가 0보다 크다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그죠? 바깥쪽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이 쪽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음수였다 소리죠. 위로 블록이 함수였다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게 보이는 게 맞아. 알겠지? 근데 쌤이 답에 영향 안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쌤이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 얘의 방정식이 두근이 얘다로 풀라 그랬지. 그럼 근각에서 때리면 어차피 A가 음수 나오고 B가 양수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알아서 나올 거니까. 알겠죠? 상관없는데 이건 보여야 돼. 이게 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2와 8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때리면 A값, B값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끝. 그걸 풀면 됩니다. 알겠죠? 풀이는 그렇게 하시고 알겠죠? A가 음수인 것도 근데 딱 발표해야 돼. 알겠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수야 나머지 잘했어? 255. 255도 가볼까요? 255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에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접근할 때 그림부터 그리세요. 두 가로와 세로가 포인트겠죠. 둘레가 24. 여기 x. 여기 y라고 해도 돼야겠죠? 그럼 여기 연립 방정식이 나오겠지. 알겠죠? 근데 아마 연립 방정식 패턴 아닐 거니까 둘레가 24면은 가로 세로 합이 11일 거니까 여기를 12-x 정도 되겠죠. 만약에 y로 둔 친구들은요 x 더하기 y가 10이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뭐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잘 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 보시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게 하고, 자 이거 정리해야죠. 가로의 길이는 x 나왔어. x가 12-x보다는 그죠? 가로가 길거나 크거나 같게 이렇게 하는 소리네. 이랬어요? 이렇게 문장 읽으면서 시험 써야지. 써야 되겠어? 얘가 말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가로 x 넣었으니까 x가 12-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이야기 직사각형 넓이가 27 이상. 직사각형 넓이는요 x 곱하기 12-x가 27 이상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잡아라 이렇게 나왔네. 그쵸? 이거 풀면 되겠네. 자, 됐습니까? 이건 열린 분식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체크. 그 다음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숙제를 해온 친구들 먼저 좀 해주세요. 점검하고 빨리 오늘 이제 2교시 정호수 봐야 됩니다. 267이에요. 267 보겠습니다. 267입니다. 자, 267입니다. 칠게요. 267입니다. 자, x 값의 아니구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m 값에 관계없이 실근이 존재할 때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적어볼게요. 자, x고 플러스 m-2x 마이너스 am은 0다.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이 존재해야 돼 라는 걸로 a의 범위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일단 당연히 실근 존재하려면 범주는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나왔다. 자, 되겠죠? 쓰겠습니다. m-2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고 나왔다. 그죠? 얘가 항상 존재해야 돼요. 항상 성립해야 돼.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m이 변수야.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전개해봐. m 제곱 마이너스 4m이랑 플러스 4am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4a 마이너스 4m 더하기 4 0보다 작거나. 쌤이 이 4를 빼고 싶지만 여러분 헷갈릴까봐 저를 쓰겠습니다. 알겠죠? 267입니다. 그러면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범주는 m에 관한 몇 차 부등식이야? m에 관한 몇 차 부등식? m에 관한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 2차 부등식이야. 알겠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프가 붕 뜨던가 접하는 거 인정. 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범주 얘기해봐.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판별식의 이유와 여기서 쓰는 판별식의 이유는 좀 다른 거죠. 알겠죠? 얘는 그래프가 붕 뜨거나 접하는 거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면 반의 제곱 2a-2의 제곱 마이너스 ac 4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오케이? 전개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8a 더하기 4는 나가갑니다. 작거나 같다. 4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a는 0과 2 사이다. 정답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또 문제는 풀었어. 271 가볼게. 271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 문제 많이 모아놨어요. 여기도 100% 출제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 100% 출제 벌써 2개나 했어. 정수 개수 항상 플러스 2차 분식 알겠습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표현이 다양하니까 이런 거 당하지 말라는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문제 적어놓고 하자. x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여보 잠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얘가 스톱? 이거 2차 부등식이래. 뭐부터 써야 돼? 얘가 2차 부등식이래. 최고차 문자야. 조심해야 돼. 뭐부터 체크해야 돼? a는 0이 아니다. 이거 적으면서 문제 풀어야 돼. 알겠죠? 2차 부등식 보자마자 a는 0이 아니구나 챙겨놓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려야 돼.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 특이한 건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붕 뜨거나 접하는 거 이런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작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접하는 거 인정. 요런 그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음수여야죠.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거나 같다. 접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풀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최고참 문자인 거는 딱 그냥 딱 해놔야 돼. 알겠죠? 0보다 작다도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가 밑에 볼게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A의 A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보다 크게 나왔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이 문제 들어오십니다. 0보다 크게 나왔다. 그렇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해무시 때리세요.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거 당황하면 안 돼. a는 근해무시 1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1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거 푼 정답은 a가 1 마이너스 루트 2 잡고 나왔고 또는 a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커 나왔다. 이게 정답인 거죠. 제가 됐습니까? 그때 여기에서 a가 음수인 게 답인 거니까 얘가 답이죠. 얘 음수입니다. 정답은 얘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좀 정확히 판단해서 답을 구해줘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또 넘어가서 더 해봅시다. 여기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질문 맞았어요. 질문요. 앉아 빨리. 없어요? 273 273 봅시다. 273 비교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습하기 좋은 문제들이 지금 질문되어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273입니다. 부지런히 풀어야 뒤에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273 보시면 273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된다 그랬어. 얘도 최고차항이 문자죠. 그냥 딱 하세요. 이번엔 2차 분해는 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확인해야 돼? m이 뭐인 경우? 얘가 항상 성립한대. 수아야 뭐부터 확인해야 돼? 수아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 맞습니까? 몰라. 그렇죠. 2차 이하의 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죠? 2차식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아닐 때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2차식이 아니려면 수아야 m이 얼마면 돼? 그렇죠. 그것도 확인해야지. 풀이 차이 아시겠죠? 방금 푼 문제는 2차 부등식 그럼 m이 0이 아니야 일단. 나머지 확인해. 얘는 그냥 부등식 잘 봐야 돼 문제를. 그냥 부등식 m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확인해야지. 자 m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4는 0보다 크다가 나오네. 이거 성립하는 거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정답. 답 하나 구했어.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이건 2차 부등식. 그죠? 자 이번에 0보다 크다잖아.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항상 0보다 크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 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지. m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돼.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는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답을 푸시고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는 못 풀면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온 것이고 열립 부등식이야. 이거 풀면요 반의 제곱 m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의 m 플러스 2입니다. 내가 빨리 풀게요.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2로 묶으면 m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겠구만. 인수분해 빨리 한 거야. m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답이 나왔는데 알겠죠? 답 쓰는 거 잘 봐. 뭐 얘를 넣어버리면은 어차피 답이니까 알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도 맞고 마이너스 2에만 늘이 들어가. 알겠습니까? 이 문제 정답은 얘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때 답이 나왔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딱 요 두 개가 여러분 헷갈릴 만한 폼이에요. 이 두 개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기 관련된 이제 기본 유형들은 딱 잡히는 걸 보면 돼. 알겠죠? 이 두 개가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개 딱 연습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쪽이 넘어갔어. 그 다음 이제 다 비슷해 보이는 문제들이긴 하고요. 277. 277 해볼까요? 자 277입니다. 277 보겠습니다. 277입니다. 시기 좀 더럽네요.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모든 277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스톱. 첫 번째 범준아 뭐부터 해야 돼? 얘 몇 차 부등식이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m 3승이 1인 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방정식 푸시면 이건 근이 한 개입니다. 실근이. 나머지 허분 나오니까 확인할 필요 없어요. m 1일 때 확인해야죠. 1을 대입해 보세요. 1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앞에 거 다 0 되고 1은 12가 0보다 크다가 나오네. 항상 성립하면 맞지? 정답 하나 확보. 그죠? m 1은 정답입니다. 두 번째 m이 1이 아니라면 이건 2차 부등식이죠. 뭐 어떻게 돼야 돼?
m3승이 1보다 커야 되고 요 말은 m이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랬죠? 그리고 판별식이 딱 봐도 더럽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풀이는 똑같죠. 이 문제는 똑같은 풀이야. 근데 환경이 3차가 있으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울 뿐인 거지. 진행해 볼게요. 자, 풀면 m3승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신 마이너스의 m3 잠깐만 4가 있고 m3승 마이너스 1의 더럽긴 하네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보다 작아야 돼.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죠? 아 이거 여러분 당황스러울 만합니다.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인수분해 하면 n3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묶었어. 알겠죠? 여기 안에 m3승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에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이 있고 0보다 작다. 상황이 됐습니까? 이거 풀이가 어려워요. 역시 쌤이 지금 m3승 마이너스 1 한 개로만 묶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거 전개가 좀 빡세니까 깔아놓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돌발은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주목. 우리가 x-1 곱하기 잘 들어. 이거는 이게 개념이야. 이런 거 풀 때 양변에 x-2분의 1을 곱해서 약분해 x-1로 하죠. 1분의 곱해서 약분해가지고 x-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부등식의 양변에 얘를 곱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이랬어요? 얘가 양수면 부동호가 안 바뀌는 게 맞지만 얘가 음수면 부동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여러분 문제 풀다 우리 이런 거 만날 수도 있어. 이런 부등식. 쌤 저는 4차 부등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문제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배운 개념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문제 내는 건데 자 봐봐. 우리가 보통 이런 약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얘의 부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봐봐요. 여러분 얘는 이거 우리 부호를 모르는 거야 부호를 아는 거야? 알죠? 이거 뭔데? 양수 아니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양수잖아.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어차피 0이 될 일도 없고요. 양수입니다. 양변에 선 약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는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약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걔가 부호를 모르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얘는 부호를 정확히 아니까 양변 나눠서 그냥 2차 분식 푸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답은 x가 1과 2 사이가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밝혀진 건데 이거 어려워. 봐봐. 왜 어렵냐 봐봐. 여러분 m3승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양수잖아. 그렇지? 이게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약분했어. 그럼 난 결국 얘를 푸는 거 맞지? 그죠? 지금 선생님 풀어준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알겠죠? 잘 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남은 식이 m3승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의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요. 영어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것도 내가 푼 적이 없는데 3차 분해식이잖아. 그치? 이거 숨겨놓은 게 있어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거 어려운 문제다. m-1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아닙니까? 마이너스 4에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아닙니까? 이거 푸는 거 맞죠? 일단 인수분해 가능해요.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면 얘 빼기 4니까 m 마이너스 5가 남을 거고 요거 작다 나오겠죠. 요까지 됐지?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요 놈 항상 양수일까 항상 음수일까 m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까? 어때? 자 모르겠지? 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x로 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왠지 알아요? 얘 그림 그려보면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걸 푼다 써볼게. 오케이? 내가 지금 뭘 주장하는 거야? 제 항상 성립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실근을 구했을 때 모든 실수가 나오면 내 주장이 맞는 거잖아. 그렇죠? 얘 풀어보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판별식 구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음수가 나와요. 이거 혹은 나오는 놈이네. 그럼 그래프 그리면 붕 떠있던 놈 아니? 이랬습니까? 오케이? 이게 붕 뜬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식이야. 2학기 때도 좀 종종 보일 겁니다. 절대 보는 식을 2학기 때 또 배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이 이게 저 혹은 나오는 식이거든요. 쟤는 항상 양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면 이 항상 양수인 식은 요라 많습니다. 알겠죠? 2차식이지만 얘가 항상 양수면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어떨 거야? 이거 항상 양수예요. 왜? 어차피 항상 양수에다 1을 더했잖아. 1도 양수겠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양수예요. 5? 양수예요. 다 양수야. 이건 항상 양수야. 그걸 어떻게 확인해? 판별식 때렸을 때 음수면 허분 나오니까 붕 떠있을 거 아니야. 양수야. 양수.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양수인 걸 박아놨기 때문에 풀 수 있어. 알겠죠? 요 양변에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도 됩니다. 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알겠죠? 쉽게 말하면 얘는 약분이 가능한 2차식인 거죠. 약분해버리면 m-5가 작다만 풀면 돼요. m이 5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알겠죠? 위에서 m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고 나올 것이고. 그 위에서 m이 1인 게 답이 나왔으니까 m에 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풀이 방식은 같은데 환경이 3차식이니까 그 3차식은 절대 풀이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3차나 4차나 지금 어찌 보면 봐봐. 얘는 6차가 나왔어. 알겠죠? 뭐 3차, 4차, 5차, 6차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그 속에 항상 양수의 식이 들어있다 소리야. 그걸 다 날리고 풀란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 못 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차나 1차 분식이 될 거다. 알겠습니까? 4번 제가 되겠다. 알겠죠? 1, 2, 3, 4가 되겠죠. 오케이? 이 문제 어렵네요. 277은 난이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알겠죠? 3차, 6차 막 튀어나오니까. 알겠죠? 그 속에는 저런 게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좀 더 달려야 돼. 빨리 지문해봐. 285. 285 맞아? 285 보겠습니다. 285 보세요. 자, 다 똑같은 패턴의 문제야. 알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유형은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꼼꼼하게 어떻게 표현되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바로 볼게요. 2차 부등식 얘가 수업 K는 0이 아니라 썼겠지? 이랬어요? K는 0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2차 부등식이니까 이제 풀이를 하면서 가볼게. K는 0이 아니야 일단. 알겠어. 그런 상태에서 얘의 해가 예쁜이래. 소야, 이런 답이 나오는 건 어떤 상태라 그랬지? 소야, 저번 시간에 기억나?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x는 a라고 탁 나왔대. 무슨 상태야, 소야? 이런 이상한 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소야 뭐밖에 없다? 기억 안 나? 유찬은 뭐밖에 없다? 중근. 그렇죠, 중근. 좋아, 숙제 안 했으면서. 좋아요. 했어? 근데 살짝. 알겠습니다. 이거 중근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뭘 말하면 되냐면 그 x는 a 아니면 x는 a 빼고 모든 실수 뭐 이런 거잖아. 그게 딱 중근밖에 안 나와. 그 중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답이거든. 그럼 얘는 접했다는 얘기인데, 자, 좀 더 디테일. 접했다는 얘기인데 상황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했을 수도 있고, 여기 당연히 a겠죠. 이런 특이한 부등식의 해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자, 이번엔 수아야. 1번이겠니 2번이겠니 네가 판단해. 1번 상황이어야 저런 답이 나와? 아니면 2번 상황이어야 저런 답이 나와? 최고차는 문자기 때문에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아래로 모르겠지 위로 모르겠지. 수아 어떻게 생각하니? 최고창이 뭔지 뭔지 모르니까 1 봐봐. 최고창 양수면 이런 그림이고 최고차의 음수면 이런 그림일 거 아니야. 이 부등식의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1번 상태라는 거야, 2번 상태라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자, 이 상태였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네가 풀어봐. 답 뭐가 나와? 이 그래프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라. 답이 어떻게 되겠어? 얘 네가 풀어봐. 얘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있어? A 한 개. 얘는 답이 이거야. 근데 봐. 이런 그림이면 축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해라면 답이 뭐가 나와야 돼? 무슨 많다. 무수히 많다는 표현보다는 모든 실수한 표현이 맞는 거야. 그죠? 다 답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1번 그림이겠어? 2번 그림이겠어? 1번 그림의 소리야. 그걸 이 상황에서 바로 딱 캐치내야 돼.
알겠죠? 어차피 접하는 게 확실할 것이고 최고차이 문제は무조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고민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서 쌤 K가 양수란 얘기네요. 까지 나와야 돼. 이해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접했으니까 판별식 0이 돼야지.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판별식 때리면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거 2K의 제곱 맞죠? 그죠? 전개도 되지만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하면요 합차입니다. 얘 더하기 얘 하면요 3K 플러스 2. 얘 빼기 얘 하면요 마이너스 K 더하기입니다. 최고차이 음수인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답을 구하는 데 지장 없죠?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가 되겠다. 됐어요? 근데 이미 나는 K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K는 답이 2인 거죠. 알겠습니까? K는 2입니다. 자, 아직 A를 못 구했어요. 답을 구하러 가야죠. K가 2라면 확인해 봐야 돼. K가 2라면 대입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푼 거거든요. 이 약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답은 아마도 x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제가 말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시험 풀면 계속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또 287 봅시다. 중견쌤이 열심히 풀고 있는 거야. 287입니다. 빨리 가시죠. 287입니다. 비슷한 문제네요. 287입니다. 자, 이번엔 범준에 대답하면서 또 2차 부등식 스톱. A는 뭐가 아니다? 5가 아니다. 습관 가지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놈이 x제곱 더하기 a-5x 더하기 1은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b밖에 없어 라는 건요 얘의 해가 뭐란 얘기야? x는 b가 아닌 모든 실수야 라는 얘기인 거죠. 이래서 그 말을 지금 말로 다시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값은 b밖에 없어 라는 얘기가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b가 아닌 모든 실수야 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얘 또한 그럼 범준에게 뭐 했단 소리야? 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쵸? 접했다 중분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뭘 생각해야 돼?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b가 있겠죠. 이렇게 b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0보다 크다를 풀면 네가 풀어봐. 이런 그림에서 0보다 크다를 풀면 답이 뭐가 나와? 해가 없다가 나오잖아. 해가 없다가 나오는 거 원하는 거야? 해가 이렇게 나야 되잖아. 어떻게 되겠어? 얘가 돼야지. 봐봐. 축보다 큰 범위의 x의 범위를 구하라고. b 빼고 다 여기만. 는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5-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래서 그러면 또 넘기면 a는 5보다 작아야 돼. 이거 잡아놓고 문제 풀어야지. 이래서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돼? d는 0이다. 풀면 a 값이 2개 나올 필입니다. 그 중에 5보다 작은 게 정답. 다시 집어넣고 또 이제 인수분해하면 b가 잡히겠죠. 같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좀만 더 가시죠. 그다음 뭐 여러분이 많이 써봐. 또 다 왔니? 이제 없어요. 297이요. 297 볼까요? 오, 297 별표. 297 별표. 자, 297, 296 두 개 딱 보여드리고 시작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그 항상 부등식 문제 중에 나오는 이제 어려운 문제, 알겠죠? 둘 다 이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라서 여러분 딱 이 문제는 기억해둬야 돼, 알겠죠? 지금까지 문제들은 기억해두는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원래 판별식 조건하니까 그래프를 잘 떠올려서 얘가 말하는 걸 잡아내야 되고, 알겠죠? 자, 요 두 문제 296과 297 둘 다 중요해요. 일단 질문 나온 297부터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m과 n의 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주어진 식은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일단 쓰고 넘기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더하기 2. 잠깐만.
나왔다. mx. 이건 뭐 특이한 문제는 아니고 산수가 들어온 문제거든요. mx 플러스 n x제곱 잘 기억해놔. 플러스 얘 둘 다 항상 성립이야. 앞에서 풀어봤어 우리. 너무 푸는 거죠, 그죠? 정리합시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이 복잡해서 넘길게요. x제곱. 요거 넘어가면 m-3x 더하기 n-1가 보다 커 나타나게. 요거 이해되겠죠? 판별식으로 잠깐만 푸선 되겠지. 이쪽 마찬가지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x 넘어가면 마이너스 묶으면 m 플러스 1x. 정리 잘 해주세요. 넘기면 마이너스 n 더하기 4입니다. 이거보다 하나. 됐나요? 풀이하는 접근은 쉬워. 자, 둘 다 항상 성립해야 돼.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둘 다 늘이 있으니까. 그죠? 풀이법은 뭐 다 알고 있는 풀이죠. 진행하시죠. m-3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8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밑에 거 쓰면요.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n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됐습니까? 이 둘을 둘 다 만족하는 mn의 값을 구하래요. 설명됐습니까? 자, 선생님, 제가 문자가 두 개인 2차 부등식은 풀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도 알겠죠? 이 문제 처음이야. 나도 알겠죠? 어떻게 하면 연립을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 자, 그나마 봐봐. 얘를 엮을 게 누구냐면 요 놈이야. 얘는 2차식이라서 m으로 엮으면 이 문제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n으로 엮어야 돼. 자, 선생님 잘해볼게요. 봐봐. 자, 여기는 4n을 넘기겠습니다. 4n만 알겠죠? 넘기면 n-3의 제곱 더하기 8은 4n보단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밑에도 4n이 있으니까 4n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n을 냅둘게요.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4n을 냅두고 얘를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보다는 플러스입니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나마 이 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그나마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4n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4n은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나와. 딱 알겠죠? 변형되지 않아. 숫자도 바꾸겠죠? 근데 식은 풀면 딱 이렇게 연결되게 나온다고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얘를 연결시켜 풀어야 돼. 그럼 봐봐요. 쌤, 제가 여기서 답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n-3의 제곱 더하기 8이 4n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두 문자를 놓고는 부등식을 못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n-3의 제곱 더하기 8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6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얘가 크거나 같고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렇죠? 이랬습니까? 이렇게 가운데 연결해서 n만 있는 식만 뽑아내는 거야. 제가 됐습니까? 쌤, 이런 거 뭐가 나옵니까? 이건 풀어보면 나옵니다. 알겠죠? 풀어볼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7 마이너스 m제곱 정리해 빨리 할게. 마이너스 2m 더하기 15m 절로 넘길게요. 2m제곱 마이너스 4m 넘기면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로 약분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게 중근이네. 그쵸? 1의 접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입니다. 얘의 답은 뭐다? m이 1이다라는 부등식이지만 딱 접하는 패턴으로 답이 한 개 만들어져.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니까 알겠죠? 이런 상황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 2차 부등식이 나왔어? 하나의 문자를 엮어. 그래서 그 한 문자를 없애서 답이 나오는 구조로 세팅돼 있어. 알겠죠? 요거는 변형 없어. 알겠지? 기억을 잘해놔. 당황하지 말고. m이 1이면 그럼 다시 n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걸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자, m이 1이어야 지금 만족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요. 여기 1은 어떻게 돼? 4 더하기 8 12보다 크거나 같고 4일이 그죠? 여기 1이면요. 여기 10이야. 이렇게 무조건 나와. 아니면 그러니까 안 나와. 양변 4로 약분하면요. 3보다 크거나 같고 n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이 얼마나 소리야?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n과 m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된다. 알겠습니까? 봐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야 예강 성립해 판별식 오자고 나왔다. 예강 성립해 판별식 오자고 나왔다. 풀면 되는데 그 두 개의 식이 풀 수 있는 식은 아니었잖아. m과 n 다 문자 두 개 있는 2차 분식이니까 못 풀어. 엮으란 소리야. 알겠죠? n을 기점으로 엮으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기서 특이하게도 답이 이렇게 한 개로 탁 나옵니다. 그거 대입하면 나머지 구해지니까. 알겠죠? 그렇게 좀 잘 기억해놔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고요. 자, 좀 힘들지만 위에 거 하나 더 하고 오실게요. 296번입니다. 얘도 별표. 요 두 개가 이 항상 부등식 파트에서 여기가 워낙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쌤의 어떤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어려운 두 유형이니까 아마 하나 탁 걷어서 낼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봐봐. 가볼게요. 296입니다. fx는 여기다 볼게요. fx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고요. fx는. 그 다음에 gx는 1차식이에요. gx는 a-1x 잘 들어.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가 뭐라 했냐면 x-2가 0보다 크고 나왔고 gx가 a-1x 더하기 b고요. fx는 2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2입니다.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b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야.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b의 범위를 구하래요. 요 또한 그 내신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잘 출제됩니다. 비교 잘하세요. 알겠죠? 얘도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이었으나 얘는 둘 다 2차였기 때문에 판별식 두 번 때리면 뭐 풀이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고요. 얘는요, 봐봐. 요 문제 잘 봐. 여기는 1차식이야. x-2가 a-1 대 x 더하기 b가 항상 성립해야 돼. 그리고 a-1 대 x 더하기 b가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도 항상 성립해야 돼. 얘 둘이가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유형에서 풀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주목! 오히려 얘는 풀이법이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 넘겨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나왔다. 끝. 풀면 돼 그냥. 식이 더럽든가 말든가 풀면 되겠죠? 얘가 문제라고 얘가 지금. 이해됐어요? 자, 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넘길게요. 요식 정리하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a-2x 더하기 b 더하기 2가 0보다 커난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요까지 됐어? 그죠? 여러분 1차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우리 부등식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이거? 주목.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주목. AX가 B보다 크고 낮다. 다음을 풀어라. 이거 기억나요? 이거 풀려면 어떻게 되죠? 불러줘. 왜 어떻게 풀었어? 제가 부등식 첫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음 푸시업!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응. 네. A 0보다 클 때는 X가 A보다 B보다 크고 낮다. 그리고 작을 때는 X가 A보다 B보다 작고 낮다. 그리고 그게 메인이 아닌데 여기에 메인은 네가 얘기하지 않은 그 부분인데. A가 0일 때. 그렇죠. A가 0일 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긴데 만약에 1번 얘가 성립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말이죠? 그죠? 해는 뭐가 되는 거야? 해는 모두의 실수가 되죠. 왜? X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B가 0보다 작지 않다면 즉 0보다 크다면 해가 없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개념이죠. 부등식을 해석하는 개념이죠. 봐봐. 난 얘가 항상 성립하기 바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길 바래. 알겠습니까? 이런 1차 부등식에서 이런 특수한 해가 나오는 건 이런 케이스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 답이 나오겠지. 이해겠어요? 그럼 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아,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이게 0이 돼야지 저런 이상한 답이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그 말은 1차식이 그 x 앞에 개수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x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얘를 보자마자 아, 쌤 A는 2라는 얘기군요.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2를 대입
대입한 게 항상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대입해버리면 B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요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아니 2를 집어넣고 x 더하기 b를 거 아니야. 넘겨서 정리한 다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b의 몸이 나오겠죠. 그거랑 얘랑 엮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요건 여러분 했던 문제 풀이니까 엮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 두 문제 어려운 유형이고요. 출제율이 좀 높은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제율이 높지만 쉬운 유형은 당연히 뭐 계속 연습될 거기 때문에 잘 맞추실 거고 시험 때까지 알겠죠? 이런 두 문제를 연습 전혀 안 해도 알겠죠? 문제 많이 없어 이런 문제 알겠죠? 딱 챙겨서 여러분 교과서도 있어요 알겠죠? 교과서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두 개 딱 기억해서 소리를 확실하게 해라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잠 좀 깨고 갑시다. 경무수 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쉬었다 가시죠. 이거 중요해서 대충 할 수가 없네요. 잘 챙겨 놓으십시오. 잘 차리세요. 수고합시다. 자, 이제 그다음 남은 게 이제 실내 부호랑 근해 분리 파트인데요. 거기도 이제 하나씩만 풀게요. 거기는 이제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안 되는 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수업을 했는데 적용하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는 그 필기장에 적어놓은 거 보면서 푸세요. 그냥 이제 머릿속에 담아서 푸는 친구들은 뭐 잘 풀리면 좋은 거고 안 풀리는 친구들은요 풀이법이 있는 문제니까 뭐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실내 부호 문제부터 가보시죠. 어디서 맞춰? 수학 첫 문제부터 막힌 거야? 299? 봐봐요. 별 내용은 없고 이제 그대로 풀면 되는데 299부터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x 이게 연립분식이니까 좀 정리 잘해서 풀어야 돼. x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m 마이너스 2점 이건 필기장에 정리된 거 보면서 풀이 잘 체크하세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 m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실근의 부호 문제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왜?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의 합은요. 양의 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수아 요거 이해되겠어요? 요거 적용해서 m의 범위 구하면 끝입니다. 풀이 가시죠. 자 판별식 쓰면요. 반의 제곱 m-1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부호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씩 풀게요 그냥. 0보다 커야 됩니다. 바로 풀죠. 정리하면 2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m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거보다 크다. 그죠? 인수분해 할게요. 2, 1, 3, 1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렇죠? 인수분해 하면 2m 마이너스 3과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답은 m이 1보다 작거나 m이 2분의 3보다 크면 됩니다. 첫 번째 푼 정답은 얘입니다. 챙겨두시고. 알겠죠? 두 번째. 자, 두 분의 합 구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2의 m 마이너스 1입니다. 양수가 돼야죠. 이 약분하고 넘기면 m이 1보다 크답니다. 씁니까? 오케이? 두 개 나왔으면 먼저 공통된 부분 잡아두세요. 세 개 한꺼번에 보면 헷갈리니까 알겠죠? 1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하려면 이밖에 없네. 이거 바로 나오겠어. 얘는 해당성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 2번까지 푼 정답이 m은 2분의 3보다 크다야. 됐습니까? 이제 볼 필요 없어. 얘랑 막 치우면 돼. 알겠죠? 자, 두 분의 곱 구할게. 곱. a분의 c 얘죠.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최고차 음수인 거 풀지 말라 그랬어.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더하기 2입니다.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죠. m-1과 m-2입니다. 여기서 나온 답은 m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와 얘의 교집합. 야, 공통 부분 찾으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 잘 보면 2분의 3이 가운데 있어. 알겠죠?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결론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수익선 중간에 넣으시고. 알겠죠? 그래서 두 개 풀리면 답을 구해버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하지 않죠. 세 개 한꺼번에 보면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301번도 가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301번입니다. 301번입니다. 가볼게요. 301번입니다. 여기만 지울게요. 자, 301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0 빼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요. 약간 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변형을 잘 잡아서 해결해 내야죠. 알겠죠? 보시면은 봐봐. 자, 하나씩 볼게요. 필기하고 있어요? 필기하고 하시죠. 됐어요? 봐봐요. 얘가 서로 다른 부의 두 실근 갖는다. 스톱. 요것도 풀어야지.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 갖는다라는 건 우리 실근의 부호 파트에서 필기장 보면서 보세요. 단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첫 번째 풀이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별식 필요 없어요. 알겠죠? 얘만 확인하면 되죠. 자, 두 근의 곱이 뭔데? a분의 c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야 돼. 넘기면 a는 4보다 커야 돼. 요걸로 답 나왔어요. 첫 번째 답. 그렇죠? 첫 번째 답이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a는 4보다 크다는 얘기죠.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죠. 얘는 왜 얘기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머릿속에 근과 계수를 풀고 있는 환경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한 게 원래 우리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부호만 다른 걸로. 그렇죠? 근데 얘가 이런 얘기 했어.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이거 너네가 판단해야지. 왜 했을까 이 얘기를. 둘을 더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죠? 이건 배워서 푸는 게 아니야. 너네가 생각을 해야죠. 알겠죠? 얘가 원래 합의 부호를 알 수 없는데 이런 멘트로 그걸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얘만 답이 아니고 얘도 만족해야 돼 이 말인 거야. 자, 얘 적용해 보면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만 남겠죠. a 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10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죠. 이거 풀어야지.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5로 인수분 돼서요. a는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 돼. 둘의 공통 부분은 보이시나요? 얘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쌤 좀 헷갈립니다. 그래? 수직선 그리세요. 4보다 크다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하나 있어. 그죠? 파란색과 흰색이 공통된 부분은요 여기죠. 정답은 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필기장에 그 적어놓은 이론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하세요. 알겠죠? 그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부등식만 잘 풀어내면 되죠.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근해 분리로 할게요. 49페이지. 요것도 뭐 한두 개만 적용을 봐드릴게요. 자, 49페이지고. 수학은 309번 바로 막힌 거야. 봐봐요. 자, 요것도 그 나오는 패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범준이는 뭐야, 몇 번이야? 309번 하나야? 알겠습니다. 309번이 그 앞뒤 문제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310번이랑 비교해서 보여주면 되겠다. 309번 봐봐. 309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풀이법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전까지는 필기장 보면서 풀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이다. 얘의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실근의 위치 문제네. 근해 분리 문제네. 필기장에 뭐라 돼 있어? 자, 여기 왼쪽의 함수를 fx라 이름을 지으시고요. 알겠죠? fx는 x축보다 어떻게 돼야 돼? x축과 교점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돼. 그리고 y는 fx랑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매칭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fx를 그리는 겁니다. 1보다 커야 돼. 1이 여기서. 저게 이제 1단계 사전 단계. 먼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라 단계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뭘 확인해? 판별식, 대칭축 위치, 기준점 부호, 열림. 알겠습니까?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다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데 크다죠.
는 들어가면 안 돼. 이 말이 없으면 는이 들어가야죠. 서로 같은 두근과 서로 다른 두근이 있으니까. 다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답니다. 이게 하나 미스나면 틀립니다. 알겠죠? 이해부터 풀게요. 이제 풀이는 헷갈리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요 넘기면 K가 9보다 작아야 돼. 잡아놓고 하나 풀었어.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3입니다. X는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3이 1보다 커야 돼.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패스. 풀이가 쉬워지는 거지. 원래 여기 A 같은 거 있으면 답이 나오고 K 같은 게 있으면 답이 나오겠지. 뭐 K가 없으니까 더 쉽죠. 세 번째 1을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 F1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1을 대입한 요점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크네요. 위에 있으니까. 그쵸? 이 만족해야 돼. F1 구할게요. F1은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K-7입니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K는 7보다 크다. 얘를 둘 다 만족해야 얘가 성립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7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끝! 알겠습니까? 필기장의 그 내용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뭐 그래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310번. 310번 같이 나오면 요거는 뭐 풀이 1분입니다. 알겠죠? 잘 기다리고 있다 310분 나오면 탁 지금 풀어. 알겠죠? X제곱 플러스 봐봐. 식이 더 더러워 보이죠? 얘가 훨씬 쉬운 문제죠. 3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3 는요. 자 310번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할 K의 범위를 구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보다 작은 거 하면 큰 거 하면 가지라는 거잖아. 실근 위치 문제 및 근의 분리 문제 맞죠? 그럼 사전 단계. 자 얘를 fx랑 이름을 딱 잡고 쌤 이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데요.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사전 단계 끝났죠? 원래 얘를 보면서 판별식, 대칭축, 위치, 기준점 부호를 해야 되는데 단 상황이죠. 단이 뭔데? 두 근 사이에 기준이 껴있죠. 요거는 단 3번만 확인해라. 3번이 뭔데? 기준점의 부호 1을 대입한 F1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정답! 1을 집어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1 더하기 3K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답이야. 2K 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인수분 되네요. 1, 1, 2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2K 마이너스 1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답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는 작다. 정답.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위 상황을 잘 기억해서 알겠죠? 그게 나오면 톡프로 끝내야 되겠죠? 그것만 잘 기억. 여기는 암기입니다. 알겠죠? 뭘 이해하고 응용하고 아니 알겠죠? 암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얘는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봐봐. 항상 플러스 2차 공식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 오늘 배웠던 그 킬러급의 두 문제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수 개수들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어떨지 몰라요. 거기 진짜 어려운 문제 많이 있어. 알겠지? 그거는 준비 잘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는 이건 실근의 부호나 실근의 위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종종 나오는 걸 열심히 준비해야지. 야 이거는 정말 가끔 나와도 있어. 그게 거의 킬러급인데 그건 지금은 일단 중요하지 않잖아. 종종 나오는 어려운 거 다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만 실수를 다 넣어서도 1등은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자 종종 나오는 거 열심히 준비해라. 알겠죠? 이거 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잠깐의 짬 시간을 위해서 경우에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도 빠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경우에서 이게 앞쪽에 2차 부등식이나 부등식의 풀이 이미 우리가 꼭 나오는 필수 유형들 많이 했어. 절대값 2개짜리 1차 부등식 무조건 나와요. 보스 봐봐. 그거 한 문제.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풀이 무조건 나와. 활용 나와. 정수개수 나와. 그 다음에 항상 부등식 나와. 벌써 5문제 확정이야. 알겠죠? 여기서 점수가 이미 뭐 한 25점, 30점 채워질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미 중요 문제만. 근데 생각보다 각각의 풀이 잘 잡혀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단단하게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뚫리면 안 되지. 알겠죠? 선생님이 종종이라는 표현 쓰는 건 약간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이제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 대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번 기말은 분명 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을 잘 푸는 친구들이 점수 잘 나오고 여기 털리는 친구가 털리는 거야.
부등식 파트는 풀이가 다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다 풀어요. 실수 없으면. 알겠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요. 이거 문제를 다 외울 수 없어. 실력이 쌓여야 돼. 이거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 경우에서 참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많이 푼 놈이 잘해요.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죠? 자, 여기가 무슨 파트냐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이게 순열과 조합이야.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색한 단어일 것이고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뭐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주사위 두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이딴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우의 수 파트인데 여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얘는 이게 개념이 없어 아예. 여기 개념 없습니다. 내가 경우의 수를 정리해주면서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건요. 유형 정리야.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그거밖에 못 해줘. 여기는 근본적인 원리나 공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은 이렇게 풀면 되고 이 유형만 정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 막상 문제를 딱 풀잖아? 그럼 그 유형이 똑같이 안 나와요. 말을 살짝 바꿉니다. 그럼 풀이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그 바뀌는 풀이를 다 외운다 불가능하죠. 너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풀이를 바꿔줘야 돼.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응용력인데 이 응용력이 기본으로 필요한 게 여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는 경험치가 필요해요. 부지런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어는 성격을 좀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한번 풀어봤지만 여기는 보통 어떻게 풀리냐면 경우의 수 실력이 나중에 단단하게 쌓인 친구들의 입장을 얘기해주면은 물론 초중학교 때 그 경우의 수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때 좀 잘했던 친구들은요 지금 이제 고등부 경우의 수 배워도 좀 더 친구들보다 할만한데 그때부터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차피 이제 여기는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유형의 틀은 잡아줄 거야. 기본 유형들이겠죠. 왜? 기본 유형의 틀을 잡아줘야 뭔가 손이라 되니까. 알겠죠? 그 문제를 딱 풀라고 준단 말이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여기서 배운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 풀겠는데 같은 유형인데 조금의 말도 바뀌었으면 안 풀릴 거야. 그때 여러분 대처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벼운 마음 막 푸세요. 알겠습니까? 멈추고 있으면 안 돼. 일단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풀어 그냥. 알겠습니까? 일단 풀어야 돼. 틀리는 건 괜찮아. 진행이 돼야 돼 일단. 알겠죠? 이게 경우의 수의 0단계 친구들이 뭐냐면 문제 내고 손을 못 대는 거야. 선생님 좀 뭘 해야 되지 모르겠어. 다 써 보면. 다 쓰면 나올 거 아니야. 다 써서 갖고 와 그냥. 알겠죠? 그러면 다 쓰지 말고 저렇게 하면 됐었구나. 저를 공부해야지 너는. 알겠죠? 본인이 숙제할 때는 일단 다 쓰기라도 해야 돼. 알겠죠? 0단계로 머물면 안 됩니다. 1단계가 뭐냐? 풀이가 뭐 말도 안 되지만 자기만의 풀이가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줬어. 근데 다 틀렸어. 괜찮아. 이게 원래 여기는 틀리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들 너무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볍게 막 지르세요 일단.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실력이 안 쌓여요. 그럼 이게 나중에 경우의 수 잘하는 친구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봐봐. 기본 유형을 배웠어. 기본 유형 복습해야지. 복습을 딱 한다. 이거 푸는 거구나. 거기 관련된 문제 줄 거 아니야. 그죠? 봤는데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알겠죠? 쌤 기본이랑 복습한 문제 풀겠는데 나머지는요 무슨 얘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수 있어. 그냥 가볍게 막 지르세요. 쌤 그렇게 했더니 다 틀렸는데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갖고 와. 다 배워요. 왜? 새로운 개념은 없는데 이럴 때는 내가 이걸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그런 걸 배워야죠. 이게 개인차가 벌어집니다. 알겠죠? 뭐 다 틀리는 친구, 반타작하는 친구 뭐 한 70% 맞춰왔으면 잘하는 거야. 보통은 반타작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알겠죠? 많이 틀려오세요. 대신 다 배워요. 수정해야죠. 알겠죠? 이렇게 잡혀서 내가 지금 우리 나이도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니까 쉬운 문제부터 사실 어려운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나이도를만 풀어서 내가 그래도 기본이나 한 유형 단계 레벨로 1, 2, 3, 4 레벨까지 치면은 처음에 딱 나가면 숙제가 1, 2 레벨 같이 나갈 거란 말이야. 막 틀렸어. 그러면 다 틀렸는데 다시 막 복습하고 다시 풀고해서 1, 2단계 다 배웠어. 그럼 그 다음에 3단계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3단계 딱 숙제를 주지? 또 다 틀릴 거야. 이런 식인 거야. 1, 2단계를 다 틀리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1, 2단계는 쉽게 푸는 순서가 되는데 그럼 레벨 올려야 되니까 내가 풀 수 있는 약간 어려운 문제 만들 거 아니야? 또 다 틀릴 거란 말이야. 그럼 다 틀렸는데 또 다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하고 공부하고 막 복습해가지고 형성해놨어? 4단계 문제 수지? 다 틀릴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틀려가면서 여기 실력이 쌓여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 틀리시고 그냥 풀어야 돼.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 논리가 정확해야 돼. 너 여기 왜 곱하기 3을 했어?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세 가지로서 곱하기 3 아닙니까? 라는 본인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없으면 멈춰 있어야죠. 못 푸는 게 아니야. 식으로도 못 푸니까 몸빵을 풀어야죠. 다 적어보면. 여러분 적는 공부가 초반에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 상황이 다 보일 거니까 적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가 틀리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봐봐. 어떤 문제가 봐봐. 문제가 첫 번째 여기 됐어. 문제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있을 거야. 잘 들어야 돼. 여기는 공부법이 중요해. 내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남은 시간 열심히 알려주겠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가 되고 내 실력이 상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앞에와의 수학과 다릅니다. 뭘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험을 쌓는 문제인데 경험을 쌓는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야. 어떤 자세 필요하냐? 첫 번째, 문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풀지 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어. 갖고 와 질문하세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풀지 마. 왜 풀고 있어? 시간 낭비하지 마. 질문해야죠. 주변에 친구가 질문해. 야 무슨 얘기냐? 뭘 구하는 거냐?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런 케이스들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풀어야지 이제. 알겠죠? 문제를 이해가 안 돼. 그거 풀지 마. 숙제라도 풀지 마. 그거 들고 와. 나한테 질문해 그냥. 내가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 그걸 들은 다음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해는 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돼서 못 푼 친구도 있거든. 이 문제 많이 안 풀어서 그래. 경우의 수많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해됐어? 무조건 풀어야 돼. 선생님 저는 풀이가 안 됩니다. 다 써 그냥. 이해는 했잖아. 얘가 말하는 거 다 쓰라고 그냥. 쓰면 나올 거 아니야. 다 써서 갖고 와. 알겠죠? 그래 틀렸는데요? 그래? 네가 틀린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넌 뭔가 빠뜨린 거야. 그럼 내가 설명해 줘야 돼. 네가 쓴 걸 나한테 보여줘야 돼. 야, 네가 쓴 여기에서는 야 얘가 말한 게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3인 경우도 있잖아. 그러네요. 빼먹었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의 그 레벨이 이 1포인트 탁 상승합니다. 네, 빼먹었구나. 탁 상승. 요거는 쌤들이 제일 잘하겠지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나랑 비슷하거나 나하고 똑똑한 친구 하나 있어요. 걔한테 뭐, 야, 거기 와봐. 너 풀 줄 알지? 야, 이거 아니냐? 걔가 보다, 야, 이거 빼먹었잖아. 걔 나의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친구인 거야. 뭐 조교쌤이 뭐고 하네. 너네들 풀이 얘기해야 돼. 알겠죠? 내가 빠뜨린 거 잡아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틀린 이유는요, 중복이 됐을 거야. 뭐냐면, 얘가 A가 여기 있는 경우와 B가 여기 있는 경우랑 B가 여기 있는 경우, A가 여기 있는 경우 문제 상황에서 똑같은 케이스는 나는 두 개로 다른 걸로 본 거지. 그 또한 누군가 잡아줘야 돼. 야, 너처럼 풀면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잖아. 너는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잖아. 딱 얘기해줘야 돼. 그럼 그렇구나. 이해하는 순간 실력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경험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고. 기본 실력은 내가 만들어주겠죠. 유형 정리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이 드는 건요. 어차피 이 작업이야. 그럼 뭐가 돼 있어야 돼? 문제가 이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풀이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게 노가다성 풀이든 뭐 나름대로 몇 곱하기 몇 팩 뭐 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유가 있는 너네들의 식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게 없으면 계속 그냥 겉돌기만 하다가 실력 한 개도 안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잘하려면 우리가 포인트 뭐겠어? 문제 이해는 됐고 중복 없이, 그죠? 중복 없이 빠짐없이 헤아리면 문제는 정답이에요. 그죠? 뭐 경우에 잘 푸는 애들처럼 몇 곱하기 몇 팩 뭐 이렇게 풀든 하나하나 적어서 풀든 그건 시간 차이가 생길 뿐인 거고 이게 정확히 정답은 무조건 나와. 그럼 이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 여기 핵심이 이거야. 기준을 잘 정해. 경우의 수를 잘하냐 못하냐는요 기준을 정하는 센스예요. 쌤 저는 이 문제는요 A, B, C를 A로부터 큰 수부터 하나하나 A가 큰 게 1순위 그 다음 B가 큰 게 2순위 C가 큰 게 3순위 요렇게 숫자를 잡아가 보겠습니다 라든지 쌤 제가 이 문제 풀 때는요 A, B, C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접근하겠습니다. 쌤 제가 이 문제 풀 때는요 3의 배수인지 3은 나머지 1인 건지 나머지 2인 건지로 분리해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딱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준 딱 잡아냈어 풀이가 쉬운 거죠.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기준을 못 잡아냈어 풀이가 어려운 거지 안 풀리지 않아요. 답은 나와요. 답은 여러분 무조건 나와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럼 아직은 우리가 초반전이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답을 정확히 뽑아내는 물론 틀려도 돼. 자기 답이 정확히 나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경우의 수에 가장 처음 배우는 건요 기본 연산이죠. 오늘 이것만 배울 거야. 기본 연산은 뭐냐면 경우의 수의 상황들인 건데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 and와 or과 not의 상황이 있습니다. not이라 표현하면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이 집합이라고 혹시 그 단어 기억나요?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럼 일단 집합이 배운 친구들은 여기서 집합을 사건이라 표현하는데 이 용어를 안 쓰면 대화가 좀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6가지죠? 1, 2, 3, 4, 5, 6, 6가지지? 그죠? 이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집합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집합을 아예 공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들어. 아, 이런 덩어리를 우리 집합이라고 6개의 숫자 덩어리를 보통 문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이름을 씁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주사위 눈이야 하면은 1, 2, 3, 4, 5, 6을 묶어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의 이름을 짓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건이라 부를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사건. 그걸 A라 하자. 그럼 A 안에 1, 2, 3, 4, 5, 6이 있다는 얘기야. 쌤이 가끔 뭐 사건이 중요하진 않는데 쌤이 그런 표현 하나 만들어놔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알겠죠? 사건이라는 표현 쓸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그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묶어놓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쌤이 사건이라는 표현 좀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and와 or가 not은 뭐냐면 not보다는 여기는 여러분 이해 쉽게 적어도란 멘트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중학교 때 배운 얘기들입니다. 자, and와 or가 적어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시에 이루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혹시 몇 가지인지 기억나십니까? 36가지죠. 왜? 주사위 2개니까. 알겠죠? 주사위를 A, B라 칠게. 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야? 6가지죠. 이 주사위 나올 수 있는 몇 가지야? 6가지죠. 둘 다 던진 거지? 곱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곱의 법칙을 배웠을 겁니다. 이건 곱셈 연산자가 필요하죠. 알겠습니까? 곱의 법칙인데 왜냐면 쌤, 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 써 그러면. 야, A가 1 나오면 B가 나올 수 있는 뭐야? 1, 2, 3, 4, 5, 6, 6가지. A가 2가 나오면요? 1, 2, 3, 4, 5, 6, 6가지. 3이 나오면요? 1, 2, 3, 4, 5, 6. 곱아. 한 개당 6개. 6 곱하기 6. 곱아. 곱셈이잖아. 아, 그래서 두 행위를 같이 해, 동시에 곱하기야. 알겠습니까? 얘가 나온 경우의 수, 얘가 나온 경우의 수 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또는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는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뭐 A 또는 B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 뭐냐면 요 n이 뭐냐면 개수야 개수. 그러니까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공통된 개수. 겹치는 개수. 집합을 안 배운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의 표현 쓰면서 중학교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는을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합의 법칙이라 배우거든요. 합의 법칙이 덧셈이나 착각한 친구가 덧셈이 아니야. 집합을 배운 친구들은 합집합의 개념이죠. 알겠죠? 집합을 안 배운 친구들은요, 합의 법칙은 그냥 더했다가 겹치는 걸 걷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 또는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겹치는 걸 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내가 문제로 예시를 들어볼게. 문제로 예시가 제일 편하니까. 여기는 수학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가 한 장을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수가 100가지거든요. 1부터 100개니까. 그 중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내가 한 개 뽑을 때 2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00 나누기 2 한 50이죠. 50장 있습니다. 2 배수. 50 더하기. 또는이니까. 3의 배수 몇 장이야? 33장. 34. 하고 답을 쓰면 안 된다고. 항상 빼기.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중복됐잖아. 걷어줘야죠. 그러면 둘의 겹치는 포인트 어디야? 그렇죠. 6의 배수. 겹치는 6의 배수. 그러니까 2의 배수 2면서 3의 배수 2. 6의 배수 몇 가지야? 100 나누기 6 하면 16 나옵니다. 알겠죠? 16배 가죠. 정답.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는을 감당할 때는 항상 더하고 겹치는 거 없나 빼야 돼.
둘의 겹치는 부분 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때 가끔 덧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체크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풉니다.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는 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이 반대되는 경우를 선생님이 앞으로 표현할 때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배우진 않지만 고2 때 배우는데 알겠죠? 사건이라는 표현을 쓸게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빼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문제 만들어 볼게 봐봐. 자, 요 1번 문제 풀었고요. 알겠죠? 2번 문제 가볼게. 2번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숫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할 때 내가 이렇게 해볼게. 저보다는 멘트 일단 써드릴게요. 저보다는 멘트 못 쓰겠구나. 이야! 잠깐만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볼게요. 여기 문제 있을 텐데, 10과 서로 소인 카드가 선택될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가. 오케이?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저보드란 멘트가 있는 문제는 6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중학교 때는 저보드란 멘트로 6번의 풀을 요구하지만 고등학교는 약간 나이도 높이면 쌤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뭘 아냐면 저보드란 멘트가 있으면 6번은 풀고 저보드란 멘트가 없어 그냥 비비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나이도 넣잖아요? 반대로 내요. 뭐냐면 저보드란 멘트가 없지만 6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고 그럼 저보드란 멘트를 일부러 박으면서 6번을 풀면 늪에 빠지는 문제를 만듭니다. 왜? 한낱 단어에 기대서 풀던 중딩 습관을 못 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6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게. 자, 10과 서로 소인 카드가 10을 할게요. 10과 서로 소인 카드가 선택된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서로 소라는 거 뭔지 아시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예를 들면 뭐 2랑 6 서로 소야 아니죠. 이건 2로 약분되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2랑 3 이런 거 서로 소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알겠습니까? 약분 안 된 두 수. 알겠습니까? 그건데 자 10과 서로 소 파악하면 이렇게 하네. 10이 지금 12 2 곱하기 5잖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서로 소가 되면 2의 배수 돼야 안 돼? 안 돼. and 5의 배수 돼야 안 돼? 안 돼. 이해했습니까?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카드들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들을 다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냥 풀려면요. 풀이 틀을 잡을 수가 없어. 이걸 그냥 풀려면 노가다 떠야 돼요. 1, 3 짝수 다 빼고 7, 9 11, 14 뭐 이렇게 규칙도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순서밖에 없겠죠.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쌤이 정리를 해줄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핸드 부정이라고 불리긴 합니다. 알겠죠? 부정핸드 부정 문제는 여사건으로 가야 돼요. 자, 여사건 뭐냐 봐봐. 얘를 쌤 그냥 풀지 못하고 왜? 뭐뭐가 아니고 and 뭐뭐가 아닌 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의 반대말 그걸 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얘의 반대말을 뺄 거야. 그럼 얘의 반대말이 뭐겠어? 2의 배수 얘의 반대는 2의 배수잖아. 그렇죠? and의 반대는 또는입니다. 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걸 다 빼야 돼. 요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봐봐. 얘만 하더라도 적어도란 멘트가 없이 6번이 필수로 필요한 유형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해야 돼. 이렇게. 뭐 질문해볼게요. 전체는 100개 중 빼기 됐습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개수 구해볼게요. 2의 배수 몇 개 있어? 50개 더하기 5의 배수 몇 개 있어? 20개 빼기 양성해야지. 겹치는 거 몇 개 있어? 10개 10의 수 정답.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6번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6번도 뭐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초반에 오늘 내주는 숙제를 해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봐봐. 준킬러 이상급 킬러급까지 가지 않는 이상 모든 문제는 그냥도 풀리고 6번도 풀려요. 그러면 제일 좋은 습관은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 그냥 풀이 나을 거다. 아니 반대되는 케이스 풀이 낫나를 고민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적어도란 멘트가 있다면 6번의 확률이 높지만 알겠죠? 그런 멘트에 기대지 않고
문제를 봤을 때 전체를 보는 거죠. 아 이런 전체적인 케이스에서 얘가 요구하는 게 얘가 요구하는 거 구하는 거보다 요구하지 않는 거가 빠르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보는 건 되게 좋은 습관. 그리고 초반에 실력이 단단하려면 둘 다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6번도 풀릴 것 같은데? 해보는 거야. 그 또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 일단은 보이는 파트를 다 풀어보고 직접 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알겠죠? 예, 일단 숙제는 322번부터 잠깐만요. 저번 숙제 됐고 322번부터. 자, 오늘 경우의 수 숙제는 그 문제를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릴게요. 367. 일단은 홀수만 풀어와봐. 만약에 지금 쓸 문제를 많이 못 보여드려서 지금 아마 개인적인 개인차가 이미 있을 거예요. 예전에 경험한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알겠죠? 잘 풀리는 친구 풀어오시고 너무 감이 안 오고 진행 자체 못하는 영단계의 친구들은요 그 문제들을 그냥 갖고 와도 돼. 알겠죠? 근데 문제를 읽었는데 이건 적어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 적어볼 수 있어. 적어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안에서 최대한 풀어보고 너무 오래 걸리면 하지마. 알겠죠? 괜히 시간 많이 빼는 것보다는 다음 수업 한 번을 들으면 감이 좀 빨리 잡힐 거예요. 알겠죠? 오늘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으로 과과를 저 준비해놨으니 먹고 가.